지난 시간에 전기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 했죠. 야, 오늘 누가 웃을 차례고? 당번이 웃기로 안 했나? 네가 웃을 차례야? 애매하다 싶으면 웃어. 알았지? 야이 진짜 어수선하네, 그지? 자, 지난 시간에 전기장에 대한 얘기를 했고 쿨롱 힘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F 이퀄 QE였죠. 예. F 이퀄 MA도 맞죠. 맞고, 그다음 힘은 중력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구조예요. 지구가 중력장을 만듭니다. 중력장을 나타내는 양이 중력 가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중력장에 질량이 m인 어떤 물체를 갖다 놓으면 이제 mg라는 중력을 받죠. 자, 요게 그 아인슈타인이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 주위에 공간이 휘고요. 그 공간이 휘어짐이 이제 중력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휘어진 공간에 중력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또 다른 질량을 가진 물체를 가져다 놓으면 중력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해석입니다. 이 전기장과 관련된 이 전기력에 대한 이 해석은 그 아인슈타인의 해석과 되게 유사합니다. 보면 어떤 전하를 띤 입자 주위에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점전하 주위의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K의 R 제곱분의 Q라는 이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그곳에 또 다른 전하를 가진 입자를 가져다 놓으면요, 그 전하가 스몰 q면요, 이때 받는 전기력은 전하량과 전기장을 곱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죠. 여기서 보면 빨간색으로 칠한 것들이 전부 다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의 방향은 중력 가속도의 방향과 같죠. 전기력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나란합니다. 근데 Q가 플러스면 같죠. 방향이 같고요. Q가 마이너스이면 전기장하고 전기력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전기장을 아니에요. 집중하세요. 언제 툭 튀어나올지 몰라. 오늘은 이 전기장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으로 패러데이가 즐겨 썼던 전기력선을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제 뭔가 능숙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전기력선의 특징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전기력선이 막 나오고 있으면 그 지점에는 플러스 전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지점으로 전기력선이 막 들어가고 있으면 그 지점에는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은 교차하거나 갈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고요. 전기력선은 연속적으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전기장을 나타내죠. 전기장을 나타내는데 이 전기장의 크기는 전기력선의 밀도로 나타내어지고,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는데, 그러면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 두 전하량이 같은 경우입니다. 전하의 크기가 같은 경우예요. 그럼 대칭적이죠. 이런 형태의 이제 전기력선이 나오는데요. 요 두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랑 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를 B점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A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니까
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되겠고요. B에서는 이 오른쪽이 되겠죠. 그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크기는 A점과 B점 중에서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네, A점이 더 크죠. 왜냐하면 밀도가 더 크죠. 가까워서이기도 하고요. 그 전기력선을 보면은 요 사이의 간격들보다 좁죠. 그래서 밀도가 크면 그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점에 양전하를 놓으면 전기장과 같은 방향인 이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겠죠. 여기에 음전하를 놓으면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습니다. B점에 양전하를 놓으면 오른쪽으로 전기력을 받고요. B점에 음전하를 놓으면 왼쪽으로 전기력을 받겠죠. 이렇게 해서 전기장에 대한 정보가 그려져 있는 전기력선을 보면 어떤 지점에 어떤 전하를 놓았을 때 어느 방향으로 대략 어떤 크기의 힘을 받는지를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기출문제에서 풀어봤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보기가 나왔었냐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구하는 보기였는데, 예를 들면은 요 B 지점에요, 양전하를 가만히 놓았어요. 정지 상태로 양전하를 놓았어요. 그러면 그 양전하는 전기력선을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보기가 있었습니다. 이 보기는 맞는 보기일까요? 틀린 보기일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틀립니다. 예, 왜냐하면 이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가만히 전하를 놓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 전기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하죠. 그럼 오른쪽으로 속도가 증가합니다. 바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쯤에 가겠죠. 그럼 이때 전기장의 방향은 한 이 정도 방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나중에 이 전하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선의 방향이 전하의 이동하는 경로의 방향이 아닙니다. 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힘과 속도는 방향이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좀 27페이지까지 하면 시간이 조금 남거든요. 그때 힘과 속도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경로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요 전기력선이라는 것이 전기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 지점에서의 그 전기력의 방향과 관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전기력선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번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있는 경우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전기력선의 특징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양전하면 둘 다 전기력선이 나와야 되죠. 둘 다 음전하면 둘 다 전기력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질 수가 없죠. 종료가 달라야지 플러스 전하에서는 나오고 마이너스 전하에서는 들어가니까 이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전하의 부호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전기력선이 나오고 있으니까 양전하입니다. 그리고 좌우가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다음 이 경우는 전하량이 다르고요. 전하의 크기가 다르고 둘 다 양전하인 경우인데,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누가 전하가 더 크겠습니까? 네, 오른쪽이 더 크죠. 왜냐하면 여기가 밀도가 더 크죠. 전기장이 더 세다는 거고요. 전기장이 더 세다는 것은 전하가 더 크다는 거죠. 전하량이. 그래서 오른쪽이 전하량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전하량이 누가 더 큽니까? 네, 오른쪽이 더 큽니다. 선생님, 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숫자가 크면 더 작은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전하는 마이너스라는 게 크기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전하의 종류죠. 양전하냐 음전하냐라는 전하의 종류일 뿐이지 마이너스라고 무조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하의 크기, 전하량은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오른쪽이 전하량이 더 큰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왼쪽에 양전하가 있고 오른쪽에 음전하가 있는데 누가 전하량이 더 큽니까? 예, 오른쪽에 있는 음전하가 전하량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전기장이 더 세죠? 밀도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전하량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좌우가 비대칭적이죠. 전하량이 다르니까. 자, 여기는 양전하, 음전하 중에서 누가 전하량이 더 커요? 예, 왼쪽에 있는 양전하가 전하량이 더 크죠? 왜냐하면 전기장이 더 세죠, 주위가.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또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이면요. 여기는 전기장 방향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는 누가 더 셉니까? 예, A 지점에서 더 세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양전하를 놓으면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음전하는 이 방향. 여기 양전하를 놓으면 이 방향. 여기에 음전하를 놓으면 이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힘을 받아서 그 순간에는 그쪽으로 이동하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이 경로를 전기력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 전기장과 그 전기장을 표현하는 전기력선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오늘 앞부분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두 점전하가 있는 경우에 그 두 점전하 주위의 전기장이 크기가 어떻게 되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근데 대칭적인 경우는 좀 쉬우니까 비대칭적인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하량이 두 종류인 두 전하가 있는데 하나는 전하량이 라지 Q고 하나는 전하량이 스몰 Q입니다. 근데 라지 Q가 더 큰 전하량이라고 둡시다. 그럼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얘가 둘 다 양전하인 경우, 둘 다 음전하인 경우, 얘가 양전하고 얘가 음전하인 경우, 얘가 음전하고 얘가 양전하인 경우가 있겠죠. 예, 그 경우에 각각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예, 맨 처음에 알아볼 게 둘 다 양전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지점은 어느 지점들이냐 하면 이 두 전하를 잇는 직선 있죠. 이 직선상의 전기장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두 점전하 주의 전기장을 살필 때 약간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두 점전하를 아주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의 점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하나의 팁입니다. 요게 지금 가까이에서는 두 개의 점으로 보지만 이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요? 거의 하나의 점으로 보이죠? 멀리서 보면 이 두 개가 하나로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른 공간에 있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요 둘을 합치면 양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하나의 양전하로 보여요. 전하량이 라지 Q 플러스 스몰 Q인 하나의 양전하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면 얘는 양전하니까 전기력선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전기장의 방향이 퍼져나가는 방향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멀리를 먼저 보면은 좀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멀리서 일단 먼저 봤어요. 근데 이 가까이는 따져봐야 됩니다. 아주 멀리서는 이제 양쪽이 퍼져나가는 방향이 되는 게 분명한데요. 가까이는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부터 따져볼게요. 여기부터 따져보면 라지 Q에 의한 전기장이 왼쪽 방향이죠. 요 공간에서요. 그리고 스몰 Q에 의한 전기장도 요 지점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둘 다 왼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지 Q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왼쪽 공간은 전부 다 전기장의 방향이 왼쪽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요 오른쪽 공간에 이 전기장의 방향을 살펴보면 스몰 Q에 의한 전기장도 오른쪽 방향이고 라지 Q에 의한 전기장도 오른쪽 방향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전부 다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근데 요 사이가 문제가 됩니다. 요 사이를 보면 라지 Q에 의한 전기장은 오른쪽 방향이 되죠. 근데 스몰 Q에 의한 전기장은 왼쪽 방향이 됩니다. 근데 이 점전하 주위의 전기장은 쿨롱 상수의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전하량이 얘보다 더 크니까
요 값이 같으려면 요 녀석과는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전하량이 작은 요 녀석과는 거리가 가까운 지점에 전기장의 세기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럼 방향이 반대니까 전기장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중심에서 전하량이 작은 쪽으로 치우쳐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왼쪽 영역은 라지 Q하고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Q에 의한 영향이 더 지배적인 영역입니다. 그럼 이 지점은 라지 Q에 의한 전기장이 퍼져나가니까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은 전기장이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반면에 이 전기장이 0이 되는 기점을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영역은 스몰 q와 가까운 영역이니까 스몰 q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인 영역입니다. 그럼 여기는 전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겠어요? 예, 왼쪽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장의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더 연습을 해볼게요. 오늘 3시간이 들었는데요. 시작이 좋군요. 네. 페이스가 빨라요. 자, 둘 다 음전화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의 점으로 보일 텐데 양전화로 보이겠어요? 음전화로 보이겠어요? 당연히 음전화로 보이겠죠. 둘 다 음전화니까. 라지 Q 더하기 스몰 Q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음전화로 보일 겁니다. 그럼 멀리서 바라보면 전기력선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면 들어가는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비슷한 논리로 요 영역을 살펴보면 라지 Q에 의한 전기장도 오른쪽, 스몰 Q에 의한 전기장도 오른쪽이니까 여기는 전부 다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요 영역을 보면 스몰 Q에 의한 전기장도 왼쪽, 라지 Q에 의한 전기장도 왼쪽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전부 다 전기장이 왼쪽 방향일 거고요. 요 사이는 라지 Q에 의한 전기장은 왼쪽, 스몰 Q에 의한 전기장은 오른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이 0이 되는, 상쇄되는 지점이 생길 텐데 역시 전하량이 큰 곳과는 멀고 전하량이 작은 곳과는 가까운 지점에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생길 겁니다.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는 라지 Q가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영역은 스몰 Q가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전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 되겠어요? 예, 왼쪽이 되겠죠. 라지 Q로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이 영역은 전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이 되겠죠. 스몰 Q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라지 Q와 스몰 Q가 부호가 반대인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자, 라지 Q와 스몰 Q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인데요. 지금 이 경우는 전하량이 큰 쪽이 양전하인 경우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 녀석을 멀리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의 점으로 보일 텐데 양전하로 보이겠어요? 음전하로 보이겠어요? 양전하로 보이겠죠. 왜냐면 양전하가 더 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면 양전하로 보이니까 퍼져나가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요, 요 왼쪽과 오른쪽을 일단 봅시다. 그럼 요 영역을 또 마저 살펴보면 전하량이 큰 라지 Q, 이 양전하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왼쪽이에요. 근데 전하량이 작은 음전하에 의한 전기장 방향은 오른쪽이죠. 하지만 전하량이 큰 쪽과 거리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요 영역은 요 녀석에 의한 지배력이 더 큰 영역이기 때문에 왼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장의 방향이. 요 녀석에 의한 전기장이 더 크죠. 요 모든 영역은. 더 가까우니까요. 여기는 전부 다 왼쪽이에요. 그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잘 보면요. 전하량이 가까운 곳과는 거리가 가까운 지점이죠. 근데 전하량이 큰 녀석하고는 거리가 먼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에 의한 전기장과 요 녀석에 의한 전기장이 같아지는 지점이 생겨요. 그 방향은 반대죠. 음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왼쪽 방향이고 양전하에 의한 전기장은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럼 이게 딱 상쇄되는 지점이 생길 거예요.
요 상쇄되는 지점이 여기 생깁니다. 전하량이 작은 쪽 바깥쪽에 생깁니다.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오른쪽과 왼쪽은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왼쪽 방향이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요거를 멀리서 바라보면 요 녀석에 의한 지배력이 점점 커지겠죠. 멀리서 바라보면 멀리서 바라볼수록 양전하로 보이잖아요. 하나의 점으로.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오른쪽 영역, 먼 지역은 전하량이 큰 녀석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 가까운 쪽은요, 아무리 얘가 전하량이 작다 하더라도 거리가 0에 가까워지면 전기장이 무한대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때 가까운 영역에서는 얘가 비록 전하량이 작지만 얘가 더 지배적인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보면 요 음전하에 의한 전기장 방향과 같죠. 그래서 요 영역은 스몰 q가 좀 더 지배적인, 그러니까 스몰 q에 의한 전기장이 더 센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전하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에 가운데는 쉽죠. 왜냐하면 전기력선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에 의한 전기장도 오른쪽, 요 녀석에 의한 전기장도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요 방향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알면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양전하를 놓으면 어디로 힘을 받겠어요? 왼쪽으로 힘을 받겠죠. 여기에 양전하를 놓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여기에 양전하를 놓으면 왼쪽으로 힘을 받고, 여기에 양전하를 놓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여기에 음전하를 놓으면 어디로 힘을 받겠어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여기에 양전하를 놓으면 왼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장 정보를 알면 어느 지점에 어떤 전하를 놨을 때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저 연습을 해볼게요. 예. 오른쪽에 있는 큐가요. 예. 왼쪽에 있는 큐보다 더 크면요. 예. 하다또 저 가운데 거 반대로 바뀌어요. 반대로도 바뀌고요. 만약에 얘가 더 크면 요 지점에 얘가 더 작으면요. 네. 얘가 더 크고, 그럼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요 지점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요 지점에 생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제 얘가 양전하가 전하량이 더 작은 경우죠. 그러면 전하량이 작은 쪽 바깥쪽에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전기장이 0이 되려면 전하량이 큰 곳과는 멀고 전하량이 작은 곳과는 가까운 지점이어야지 대등한 지점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요 밑에 있는 얘입니다. 여기는 양전하 바깥쪽에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생겼죠. 양전하가 지금 전하량이 더 작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합치면은 양전하가 됩니까? 음전하가 됩니까? 음전하가 되죠. 그냥 멀리서 보면 음전하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가운데가 더 쉬우니까 가운데부터 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하죠. 그래서 가운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라지 Q가 전하량도 큰 데다 가까운 영역이니까 요 녀석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근데 요 녀석에 의한 전기장 방향대로 다 방향이 결정되어져요.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죠. 여기는 전하량이 작은 곳과는 가깝고 전하량이 큰 곳과는 멉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녀석이 딱 같아지는 지점이 전기장이 0인 지점이 되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전기장의 방향이 바뀌고요. 전기장의 방향이 바뀐다는 걸로 찾아도 되고, 여기는 스몰 q가 지배하는 지역이니까 이 녀석에 의한 전기장 방향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렵게 질문하면 이런 것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라지 q가 더 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얘의 전하량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의 전하량이 음전하가 더 커집니다. 전하량이. 그럼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왼쪽으로 움직일까요?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오른쪽으로 바뀔까요? 왼쪽으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요 녀석이 커진다라는 것은 요 녀석이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녀석이 지배하는 영역은 요 전기장이 0인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이죠. 왜냐면 멀면 멀수록 음전하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 지점만 지나가면 음전하로 보이는 셈입니다. 두 개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요 영역이 넓어지겠죠.
거꾸로요. 얘가요. 작아진다라고 합시다. 양전하의 전하량이 작아져요.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이동할까요? 오른쪽으로 이동할까요? 왼쪽이요. 얘가 작아져요. 그 오른쪽으로 밀어낸 힘이 약해지니까 왼쪽으로 이동. 그러니까 왼쪽 아니에요? 그렇죠. 왼쪽이 맞죠. 맞아요. 왜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가 작아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얘가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 얘가 지배하는 영역은 좁아진다는 겁니다. 얘가 지배하는 영역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좁아진다고 생각해도 왼쪽이고요. 상대적으로 얘가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그쪽도 마찬가지 얘가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좀 옆에 띄워주고 해. 왜? 그 뭔데? 약 물어. 그. 역시 수업 물리 시간은 약이지. 좀 일어나고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고3 학력평가 문제인데요. 그림은 X축에 고정되어 있는 점전화 A, B가 만든 전기장을 방향 표시 없이 전기력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PQ는 XY 평면상의 점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일단 이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전기력선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오고 한쪽에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녀석의 부호가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량이 누가 더 큰지도 알 수 있습니까? A의 전하량과 B의 전하량 중 누가 더 큰가요? 예, B가 더 크죠? 왜냐하면 B 주변이 더 촘촘하잖아요. 그러니까 B 주위의 전기장이 더 세니까 B의 전하량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 봅시다. 기억. A와 B 사이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합니까? 예, 맞죠. 부호가 반대죠. 예, 부호가 반대니까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예, 맞습니다. 다음 니은 보면 전기장의 세기는 Q에서가 P의 보다 크다 했는데요. 예, Q 지점이 전기력선의 밀도가 더 높죠. 예, 그래서 Q가 전기장이 더 셉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을 보면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은 Q축 상에서 A의 왼쪽에 있다 라고 있는데 지금 전하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잖아요. 반대인 경우에는 전하량이 작은 쪽 바깥쪽에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생기죠. 왜냐하면 요 녀석에 의한 전기장과 요 녀석에 의한 전기장이 이 영역에서 반대일 텐데요. 근데 요 영역은 전하량이 작은 곳과는 거리가 가깝고 전하량이 큰 곳과는 거리가 머니까 딱 전기장의 세기가 같아지는 지점. 그리고 방향이 반대여서 합치면 0이 되는 지점이 생길 겁니다. 요 영역은 이제 전기장의 방향이 일정할 거고요. 요 영역은 요 녀석이 전하량도 큰데다 거리도 가까운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에 의해서 지배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A와 B가 대등한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왼쪽에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A, 네. A, B 있잖아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바꿔서 했을 때도 다 똑같이 나와야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렇죠. 네.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만드는 전기장은 각각이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전하량이 A가 더 작다는 사실은 명백하잖아요. 이쪽이 전기장이 더 세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여도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여도 전기장이 0인 지점은 요 지점에 어딘가에 생깁니다. 그 다음 오른쪽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가 X축에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 X축의 점 PQR과 그 다음 AB는 각각 같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B는 양전하이고요. R에서 전기장은 0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R에서 전기장은 0이다.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0인 거예요. R 지점에서.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양전하잖아요. 얘는 양전하니까 양전하에서 R에 생기는 전기장의 방향은 퍼져나가는 방향이니까 왼쪽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 전기장이 0이 되려면 점전하 A에 의한 전기장은 오른쪽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점전하 A는 양전하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요 지점에 A에 의한 전기장과 B에 의한 전기장이 같아요. 그럼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점전하 주위의 전기장은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이잖아요. 그러면 A하고 B 중에 전하량이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 A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하고는 멀고 B하고는 가까운 곳에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기억은 맞죠? A는 양전하죠. 그 다음에 니은 전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요 P하고 Q를 또 비교해 봅시다. 일단 P하고 Q에서 점전하 A에 의한 전기장은 각각 퍼져나가는 이 방향이 되죠. 그리고 크기가 같죠. 거리가 같으니까요. 크기가 같습니다. 근데 점전하 B에 의한 전기장은 이게 퍼져나가니까 두 지점 모두 왼쪽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가 좀 더 클 거고요. 여기는 좀 더 작을 겁니다. 이 점전하 B에 의한 전기장은. 근데 방향을 보면 여기는 두 점전에 의한 전기장 방향이 같죠. 그래서 크기가 더해집니다. 근데 여기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빼져요.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이 전기장이 더 셉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자, 디귿을 봅시다. Q에 가만히 놓은 음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했는데, 그럼 이거는 이걸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F 이퀄 Q이죠. 근데 여기에 어떤 전하를 놓냐면 음전하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Q가 음전하예요. 그러면 힘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그죠? 그러면 Q점의 전기장의 방향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전기장이 0인 지점입니다.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 왼쪽 영역은 점전하 A가 지배하는 영역이잖아요. 점전하 A와 더 가까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전하 A에 의해서 전기장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Q 지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예. 아니죠. A가 양전하잖아요. 그럼 퍼져나가는 방향이니까. 아, 제가 방금 물어본 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예,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그거하고 반대니까요. 얘가 음수니까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죠? 그래서 기니디에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제가 하나 보충 설명한다 그랬죠? 이 힘과 속도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 그 2단원을 복습할 겸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그 F 이퀄 MA죠. F 이퀄 MA인데 여기서 방향이 같다라는 것은 요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라는 거지. 힘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로.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힘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나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예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반대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힘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수직인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요 녀석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 지표면에 가만히 놓아진 공입니다. 혹은 초기 속도가 아래쪽 방향인 공이에요. 그러면 속도의 방향이 아래쪽이고 중력의 방향도 아래쪽이죠.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경우에는 속도의 크기가 변합니다. 이 경우에는 속도의 크기가 변해요. 아무 때나 적어요. 안 적어도 돼요. 나중에 조회수를 하나 늘리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거 내가 뭐 올렸는지 모르겠어. 항상 3개 중에 일단 그날 기분 내키는 거 올리는데 예. 내가 항상 동영상을 보고 올리진 않아가지고 대충 보고 이렇게 올리거든요. 오늘은 이거 올릴게요. 예. 빌 받았어요. 예, 예, 맞아요. 옥쌤.com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회원수가 70명을 돌파했어요. 예. 나날이 발전하는 카페입니다. 예? 구독자 수는 지금 5명이에요. 유튜브.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만. 야, 이거 마저 하고 시작. 여기 보면 힘하고 속도의 방향이 항상 수직인 운동이 있어요. 원운동이죠. 여기에 지구가 있고요. 지구의 지장이 라지 m이라고 합시다. 여기 인공위성이 있어요. 이 녀석의 질량이 스몰 m이에요. 얘가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쳐요.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치면 요 지점에 있을 때 속도하고 힘 방향을 한번 표시해 보면 속도는 원의 접선 방향이죠. 그리고 힘은 요 방향입니다. 중력이니까 서로 잡아당기겠죠. 근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해도요. 이쪽으로 이동해도 속도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죠. 힘의 방향은 그 속도의 수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속도하고 힘이 딱 수직인 이런 경우에는 그 순간에는 속도가 바뀌긴 바뀌는데요. 속도의 방향이 변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기도 변해요. 속도의 방향과 크기도 모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그게 어째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죠. 그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탁자가 있고요. 이게 바닥입니다. 요 공이 있는데 공을 이쪽으로 던져요. 이쪽으로 던지면 이 순간에는 중력이 이 방향이죠. 이 순간에는. 그럼 이 순간에는 방향만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순간에는. 근데 조금만 지나면요.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때 속도의 방향은 이제 비스듬해지죠. 맞습니까? 비스듬해지는데 힘은 수직도 아니고 나란하지도 않은 이 상태가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럼 요렇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원래 속도가 이거였는데요. 그 힘에 의해서 요만큼 이쪽 방향 속도 성분이 생겼어요. 이만큼 속도 방향이 성분이 생겨가지고 요거를 합친 거 있죠. 요걸 합친 게 새로운 속도 방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순간 방향이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방향에 속도 성분이 생기니까요. 힘을 딱 받은 순간에는 속도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크기도 바뀌죠, 실제로는. 근데 원운동은 왜 안 바뀌냐면 그 방향으로 이제 틀면서 그 힘이 수직인 그 지점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위치를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항상 이게 수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방향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얘가 속도가 충분히 빠르면 이게 사실은 공면이죠. 지구니까. 공면이니까 얘가 속도가 충분히 빠르면 계속 지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뭐 식으로 쓰면은 mr분의 v 제곱은 g의 r 제곱분의 m이니까 요
지금 지표면 근처를 따라간다고 하면 요게 지구 반지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나오는 V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속도로 던지면 쉽게 얘기하면 인공위성이 되는 거죠. 인공위성이. 그러면 딱 지구 곡률만큼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력하고 속도 방향이 수직인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향만 바뀌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힘과 속도의 방향은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힘을 요 속도 방향하고 속도의 수직인 방향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분해해서 뭐 요 방향의 성분은 속도의 크기를 바꾸고 요 방향의 성분은 속도의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속도 자체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속도는 그대로 두고요. 아니죠. 힘은 그대로 두고 이 속도를 분해할 수 있어요. 속도를 이제 힘을 분해할 수가 있겠네요. 힘을 분해해서 요렇게 분해하면요. 미안해요. 지금 계속 헷갈리네. 이렇게 하면 속도를 분해한 거죠. 속도를 분해해서 요렇게 분해하면 이쪽 방향 속도는 안 바뀌겠죠. 왜냐하면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이쪽 방향은. 이쪽 방향의 속도 성분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은근슬쩍 포물선 운동을 지금 얘기한 건데요. 이 포물선 운동은 이 가로축 방향의 속도는 바뀌지 않고 세로축 방향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 가로축 방향 속도과 세로축 방향 속도를 합치면은 점점 각도가 이렇게 커지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게 바로 포물선 운동입니다. 이거 사실 왜 얘기했냐면 그 아까 전기력선 있죠. 전기력선이 막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입자를 여기 놓으면은 전기력선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게 요 접선 방향들은 전기력과 관계된 방향이지 속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가는 순간 이제 벌써 전기력선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힘과 속도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나란한 방향 성분은 크기를 바꾸고 수직인 방향 성분은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속도가 바뀐다는 건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되죠. 크기가 바뀔 수도 있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도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지 않습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X, Y 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 정전기 유도부터 보도록 할게요.